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142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첫눈이 늦다 싶었는데 그렇게 내린 첫눈이 이렇게 폭설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100년 만에 폭설이다. 뭐 맞아요. 수도권은 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첫눈은 약간 이게 눈 온다 약간 그러니까 요즘- 비인지 눈인지 헷갈리게 오다가 이제 좀 눈 같아지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첫눈의 맞아요. 모습이었는데 약간 기분만 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지금 너무 그냥 한 번에 그것도 아주 무거운 눈이 많이 맞아요. 내렸다고 네. 해가지고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죠. 만종 교차로에서 차량 53대가 연쇄 추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이제 원인이다. 맞아요. 소방당국은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 막 전국 뉴스에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SBS는 첫 꼭지로 꼽았어요. 8시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눈이 이제 대충 치워진 것 같으니까 도로상에 이제 눈이 없더라도 이게 사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얼어붙은 이제 도로인 상황인 거니까 운전자분들이 특히 이 구간이 좀 빠르게 빠져나가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맞아 이게 만종 교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또 사거리를 향해 달리는 맞아요. 그쪽이어가지고 부분이 속도를 잘 줄이지 않으시다 보니 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저는 이게 처음에 오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5중 추돌, 뭐 3중 추돌 보통 한 그 정도 규모잖아요. 아니 근데 뭐 이럴 날 때도 있죠. 수십 대가 추돌한 경우는 뭐 매년 발생하니까. 다만 이제 원주에서 난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원주가 이번에 제설을 잘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지역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눈이 잘 안 치워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또 다음날 보면 또 잘 치웠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는 것 네. 같고. 큰 도로는 확실히 아무래도 첫눈이 또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나? 그쵸. 대비가 잘 안 됐던 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첫눈 오고 나면 이제 준비하자 이렇게 보통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주시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주시가 이번에 데뷔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인스타 DM으로는 이 택배 대리점 사장님께서 일종의 좀 호소를 보내주셔서 네네. 이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인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시청 관련된 분이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잘 나지 않아 메시지 보내봅니다. 저는 현 택배 대리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택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 밀집 지역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안 돼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길에 유료 주차는 많이 생겨나지만 정작 택배 차량, 화물 차량 주차할 자리 한 곳 없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하게 횡단보도나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고 배달을 하는 상황인데 주차 단속을 시민이나 시청 카메라로 단속을 하여 주차 벌금을 내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 같은 경우는 매우 심화해서 시청에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시원한 답변조차 받지 못해 여기에 얘기하면 조금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메시지 보냅니다. 특히 무실동 시청 앞에 있는 시청로, 롯데시네마 주변 일반 원룸 상가촌은 이해합니다만 상가들만 모여있는 밀집된 곳은 정말 힘이 듭니다. 시청에 말을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꼭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시청 관련된 채널은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시청과 관련된 또는 시의회와 관련된 분이 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호소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택배 엄청 많이 이용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기반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 또 운전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내리시려면은 때로는 차 문을 열고 그렇게 그렇죠. 급하게 내리시다 보면 운전하면서도 이제 약간 위험한데 이렇게 싶을 때도 운전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맞아요.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택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우리가 다 이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런 업무에
뒤따라오는 어떤 제반 시설이나 네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그 택배 기사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실 맞아요. 우리 사회가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중지를 모아서 좀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시청도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듣지는 않는 모양새예요. 이게 똑같은 게 이제 화물차도 우리가 밤 되면은 곳곳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그쵸. 시민들이 민원을 엄청 하잖아요. 근데 이걸 주차 단속하기도 어려우니까 원주에 제대로 된 화물차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공영 주차장을 짓기로 했습니다만 화물차,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 한 명 또는 대리점 하나의 책임으로만 물을 게 아니라 이 우리 지역 전체가 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그럼요. 네. 시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 결국 집 앞으로 오는 그러니까 바로 문 앞까지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고생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애로사항이나 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오늘 원주하는 척 142의 1부는 한 주간 원주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는 원주통신과 이슈를 깊게 파고드는 그게 뭔데 오랜만에 준비돼 있습니다. 요즘 도의회에서 또 아주 경론이 오간 사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거 그게 뭔데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부 시작해 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지난달 31일 원주천 댐이 준공됐습니다. 네네. 근데 짓자마자 지금 원주시 정부와 환경부가 갈등하고 있어요. 보면은 결국 돈 문제입니다. 우선 운영비가 매년 20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누가 낼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댐을 지었으니까 원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네. 실제로 원주천 댐은 총 사업비 906억 원 중 90% 그러니까 815억 4천만 원을 국비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댐 자체도 이게 환경부가 필요해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원주시가 먼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자료 보면은 국내 최초 주민 건의형 댐이라고 나왔잖아요. 직접 원주시가 이렇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가지고 지은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요구해서 지었는데 왜 갑자기 돈을 우리한테 내라는 거냐? 원주시가 내는 게 당연하다 운영비를.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도 많이 지어서 국비까지 90% 해줬으면 대체 뭘 더 바래 이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시정부는 아니 근데 이게 원주천 댐이 어디 있습니까? 원주천에 있잖아요. 근데 원주천이 뭐 우리 겁니까? 이거 국가천이잖아요. 국가 하천에 있으니까 운영비를 국비 지원하거나 또는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천은 2020년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돼서 네네. 우리 지역사회가 아주 들썩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 하천이 국가가 책임져라 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댐 활용을 놓고도 의견이 달라요. 환경부는 원주천 댐이 홍수 조절용이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평소엔 물을 저장하지 않고 자연 하천 상태로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이 여름철에만 물을 담아놓고 평소에는 그냥 다 풀어놔야 된다. 자연 하천 상태로 둬야 된다. 원래 목적이 그거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 조절용에 맞게 써라. 반면에 우리 원주시 정부는 댐 일대를 시민 여가 공간과 관광지로 활용하려면 항상 적정한 수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이 좀 차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 저 보는 맛이 있죠.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 누가 옵니까? 우리 관광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뭐 보통 소양강 댐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충주 댐 장관이죠. 그런데 가면은 시정부는 실제로 원주천 댐 경관 조성 사업에 20억 원, 즉 원주천 댐 둘레길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십억 들여서 우리가 다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물 안 차 있으면 이거 다 어긋나는 거야. 산 둘를 때 산 좀 위에 올라가서 이게 꽉 차 있는 거 그러니까 바람만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두 의견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느냐 보면 솔직히 우리도 원주 시민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고 싶긴 한데 바깥으로 굽게 됩니다 지금. 솔직히 원주시 정부가 좀 억지를 부리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원칙적으로 댐은 법령상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댐을 건설한 주체가 운영을 맡도록 돼 있거든요. 원주천 댐은 원주시 정부가 건의를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럼 주체 자체가 원주시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럼요. 지금 뭐 환경부가 하겠다는 저 기후 대응댐인가 그것처럼 정부가 원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이제 국비 지원까지 해줬으니까 책임을 충분히 정부는 다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원주천이 지방 하천일 경우에는 국비 50%만 지원받는데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90%를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 하천으로서 역할을 다 해줬다는 거야. 이걸로. 맞아요. 네. 거의 뭐 지금 800억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다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여기까지. 근데 운영비까지 내라? 이거 너무하다는 거야. 아니 여기에 900억에 40%면 그러니까 거의 300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방세 발행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국가가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와서 운영까지 떠맡으러 가는 거는 좀 과한 요구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최소한 10년 일하도 내라. 그러니까 바로 짓자마자 야 너네가 운영까지 다 해. 이거 너무 좀 심하지 않냐. 그리고 원주천댐은 처음부터 평소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건천댐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맞아요. 네. 그걸 토대로 댐 사전 검토 협의회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다 진행돼 왔었거든요. 이름부터 홍수 조절용 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와서 다목적 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니냐. 그렇죠. 처음부터 다목적 댐으로 허가를 받든가. 네네. 그게 아니고 홍수 조절용으로 지금 승인이 된 건데. 왜냐면 이게 댐 자체도 건설을 논의할 때부터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지을 때부터 이게 타당성을 두고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지금 주민 건의형으로 지어서 모든 원주 시민이 다 원해가지고 지금 댐을 짓고 이것 때문에 진짜 홍수 다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언론들도 상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을 때는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이게 타당성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원주천 댐이 건설되는 이제 신촌천이잖아요. 이게 신촌천 댐이라고도 그랬었는데 네네. 이 신촌천 자체가 원주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6개 지류 중에서 작은 소하천 중 하나라서 여기에 댐 짓는다고 과연 홍수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뭐 없진 않겠지만 900억을 들이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겠냐. 그래서 예산 투입 대비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미 10년 전부터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뭐 우리 보통 구글 지도든 네이버 지도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신촌천 쳐봐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다 짓는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들일 만큼의.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주가 그럼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주가 워낙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을 했고 콘크리트 아스콘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투수층이 늘었다.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맞아요. 그런 층들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빗물이 다 원주천으로 빨리 모이게 된 거다. 빠르게. 우리 보통은 흙이면 흙에 좀 머물렀다가 천천히 이제 그렇죠.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야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원주천도 이게 뭐 다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그냥 물이 바로 천으로 흘러들어서 그냥 급격하게 불어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소할 생각. 투수층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댐으로 가두기만 하겠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근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근데 그 댐도 상류에 있는 작은 지류 중에 그러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문 부호가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원주시 정부는 강행을 했죠. 맞아요. 댐 저수 용량을 처음에는 뭐 110만 톤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180만 톤으로 갑자기 늘리기도 하고 절차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뭔가 경제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고무줄 계획 변경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댐이 110만 톤 뭐 이 정도로는 별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오니까 180만 톤으로 그냥 필요도 없는데 갑자기 확 규모가 그래도 좀 규모만 있어요. 늘려버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한 거고 또 홍수 조절 효과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정치적 치적 쌓기나 개발 논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 의심이 이미 10년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냥 진행이 됐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완공이 됐고. 근데 지금 이제 환경부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건천댐으로 쓸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물을 가둬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전히 뭔가 목적이 이게 홍수 조절이 아니라 관광용의 방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럼요. 일관성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원래 원주천댐을 원창목 시정부터 정지틀 호수공원과 연계해서 관광용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방점이 네. 그렇게 찍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도 다목적 댐으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모양새인데 이거 환경부가 좋게 보겠습니까? 야 니네가 원해가지고 홍수 조절하겠다고 우리가 국비 90% 지원해가지고 지어줬는데 지금 뭐 운영비도 내라 그러고 막 다목적 댐으로 쓰겠다 그러고 이거 허가해 주겠냐고요. 아니 심지어 다른 그런 대규모의 댐들은 그 주변에 엄청 이렇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솔직히 더 말해볼까요? 여기를 관광지로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여기 주민들 수몰 지역에 있던 주민들도 여기에 댐 지어서 관광지 한다고 과연 사람들 오겠냐 의구심을 표현했어요. 거기 사는 분들조차도. 근데 그 모든 우려를 뚫고 지금 지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약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처음부터 끝까지 네. 의구심만 가득한 사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 원주시 정부는 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이 누굽니까? 우리 원주 출신의 또 지난 총선 국민의힘 원주시 을 후보로도 출마했던 김한섭 장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또 인맥 지연으로 해결해 보겠다. 지역을 위하는 지역을 위해서 김한섭 장관이 결단을 내려주지 않겠냐. 네. 요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 뭐 물밑 접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를 해준다면은 근데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른 네. 지역에서도 다 해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한섭 장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해조가 받아들여줘도 고민이 문제입니다 이게. 네. 이게 이따 다룰 얘기하고도 접목이 되는 사안인 건데 하여간 댐은 지었는데 돈은 누가 낼래? 원주시 정부가 조금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슈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오페라 하우스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 사업 바로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사업인데 이걸 두고 감사원이 국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어요. 이 오페라 하우스는 강원도 원주시 정부가 반곡동 옛 종축장 부지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 있는데 걸어서 거의 바로 앞에 있죠. 인터불고 맞은편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원주 소방서 있는 데 쪽. 거기 부지에 2,500석 규모로 짓겠다는 겁니다.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국비 지방비 합쳐 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그래서 한 국비가 한 절반 들어갑니다. 네네. 1,000억 원 정도. 도정부와 시정부는 작년 5월에 정부에 관련 사업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는 이게 지방 이양 사업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연장을 짓는 거는 지방이 알아서 하셔야지 이걸 왜 국비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맞아요. 지방 네. 이양 사업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예비 타당성 검토와 같은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주냐.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대응을 했어요. 기획재정부는. 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막판에 국비 1,000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야 뚝딱. 우리 보통 기재부가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재부가 반대했는데 아니 편성이 그리고 됐냐. 기재부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인식해서 이렇게 막 되게 깐깐하게 구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이유들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지극히.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고 편성이 네. 됐느냐. 보니까 사업 목적에 디지털 융복합 문화 콘텐츠 창작 제작 기업 입주 공간 제공을 추가한다는 명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연장으로만 쓴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모두에게 개방된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쓸 거다. 그리고 이거는 국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명목으로 이제 받은 거죠. 이게 기사를 더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막이. 국회에서 하도 국비 편성하라고 쪼아대니까 기재부도 야 그러면은 이거 사업 재계획할 의도 있어 이렇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더 이게 좀 할 기회가 있어 입주 공간도 제공해주고 이게 강원도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강원도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두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구두로 했다는 겁니다. 구두로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성에 동의를 해줬다. 기재부도 하도 시달리니까 그냥 해준 모양이에요. 네네. 결국에는 이 말만 우리 듣고. 이거는 이렇게는 안 되는데 다르게 할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칙을 좀 깨고 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구 국회의원 주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지 예산을 막판에 끼워 넣은 거죠. 맞아요. 이 네. 쪽지 예산의 문제점은 저희가 뭐 나중에 짚어볼 기회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지적돼 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예산 편성 근거도 없이 그냥 지역구 현안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판에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련 기억도 안 남아있어요. 이거 뭐 제대로 검토를 하고 국비를 편성한 건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국비 1,000억이 편성이 됐는데 그 과정을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감사원이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드러난 거야. 참고로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원주시 을이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막을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도정부 시정부가 약속대로 사업을 재기획하지 않고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로 이름만 바꿔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어떤 창작 제작 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보인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도 그걸 느끼잖아요. 이렇게 뭐 간담회를 하거나 뭐 실사를 나오거나 그랬을 때 사실상 이름은 더 아트 강원 콤플렉스로 바꿨는데 심지어 보도도 오페라 하우스로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뭐가 바뀐 건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원 오페라 하우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시정
기획재정부 도정부는 더 아트 강화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근데 내용은 똑같다. 이름만 맞아요. 바꿨다. 감사원이 바보입니까? 딱 봐도 이게 이름만 바꾼 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사례도 비교를 해보는데 울산도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3,600억 원이 드는데 이것도 처음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거는 끝까지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일한 네. 이유로. 그래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울산이 볼 때는 야 이거 뭐야? 우리가 호구냐? 우리는 3,600억 이 피 같은 돈 다 들여서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데 왜 원주는 1,000억 주냐 국비로? 울산 돈 많잖아. 그건 그래. 울산은 솔직히 국비 안 받아도 되지 않나?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그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울산과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원주 허용해주면 다른 지역도 다 해달라고 그럴 거 그럼요. 아닙니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전북 우리 특별자치도 맞아요. 또 가만히 있을 수 못 있죠. 없거든요. 여러모로 네. 이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 결과를 통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강원 오페라하우스가 이 사업성과 경제성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아니 뭐 시민들 열망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뿌렸지만은 네네. 이게 얼마나 비용 대비 편익이 있는지 뭐 경제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원 지적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이어질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맞아요. 그냥 돈도 많이 들고 지금 국비 지원에도 의문부호가 달렸고 2032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민선 9기 10기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간 오페라 하우스 사업이 약간은 차질을 빚게 생겼다는 이슈 두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우리 원광수 시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사업이 있죠. 예체능 학원비로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년에 예산이 200억 원이나 드는 아주 큰 사업 중 맞아요. 하나입니다. 이 꿈이룸 바우처 사업이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부정수급과 같은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녀 바우처로 부모가 요가, 필라테스 등 성인 강좌를 대신 수강하는 사례가 있다. 부모가 대신 꿈이룸을 한다. 이게 생각은 못해서 사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례를 접어서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러니까요. 부정수급이 할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신 하는 거죠. 자녀는 맞아요. 이미 뭐 학원을 충분히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일단 요가, 필라테스 끊겠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예체능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그렇죠. 예체능은 뭐 성인반 따로 있고 맞아요. 뭐 유아반 네. 따로 있고 청소년반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죠. 사실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전형적인 현금깡 사례가 있는데 실제 수강하지 않으면서 바우처를 결제하고 그걸 현금화해서 학원과 학부모가 나눠가는 사례 이런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거 두 번째 거에 비하면 첫 번째 게 그나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그래도 누구라도 듣잖아. 네네. 그래도 문화 예술을 향유하잖아. 누구의 꿈이라도 어쨌든 누구의 꿈이라도 이뤄주는데 두 번째는 진짜 그냥 현금깡이 되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제보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실제로 감사를 해서 그렇게 확인한 건 아니고 네. 뭐 카더라일 수도 있다고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하여간 이런 사례 충분히 나올 법한 또 사례예요. 맞아요. 어쨌든 네.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열린 원광수 시장과 원주시 학부모 연합회 간담회에서는 꿈이룸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더라고요. 예체능이 아니라 일반 교과 과목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하자는 건데 결국 원광수 시장 원래 공약이 이거였거든요. 그쵸.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 학원비를 아예 지원하겠다. 근데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해가지고 예체능으로 축소를 해서 조건부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또 학부모들은 하다 보니까 이거 예체능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교과 과목 듣는 게 얼마인데 그거를 지원해줘야 실질적 효과가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글쎄요. 이게 예체능이 아니라 전 교과 과목으로 확장하면 결국 보건복지부 이거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사교육 조장한다는 비판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어쨌든 예체능으로 한정했는데도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우회하는 형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아예 대놓고 길을 열어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사업이 하나 나타나면은.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올 바에 그냥 차라리 기본소득을 주자. 초등학생들 1인당 월 10만 원씩. 그냥 바우처로 주지도 말고. 우리 청소년 수당 이런 것처럼. 뭐 현금으로 줘 그냥. 차라리 이게 낫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바에 얘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꾸미름 바우처 사업을 하고 나서 학원비가 올라서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학원비 인상에 시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근데 꾸미름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맞아요. 예상됐던 네. 문제점이자 부작용이죠. 실제로 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꾸미름을 시행하고 나서 10만 원은 일단 제로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부터 학원비를 받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전체 비용에서 경감되는 게 아니라 경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다. 어차피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뭐 이런 느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폐에서 뭐 두 번째 어차피 그냥 나오는 거 뭐 그렇죠. 현감으로 나누시죠. 뭐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어차피 있고. 만약에 내 아이는 학원을 굳이 수강 안 해도 될 상황이야. 네, 뭐 네. 여유가 없어. 그러면은 어차피 날리는 거 좀 아까우면은 현금화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면밀한 현장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정부는 원주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성인 수강이 가능한 학원을 중심으로 수강생 명단과 본인 수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대신 꾸미로 하는 거는 막겠다는 겁니다. 사업 취지에 맞게.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한편 올해 꾸미름 사업 2년차 만족도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시정부가 학부모 1,023명이 참여를 했는데 91.9%가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99.1%가 나왔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그쵸. 네. 돈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 어디 있고 마다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돈을 그냥 주는 건데 8%나 이 만족이 약간 요거는 그거더라고요. 예체능 외에 교과목도 해줬으면 좋겠다. 사업이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불만 때문에 아마 91% 정도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태권도, 주짓수, 합기도 같은 체육학원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54.5%입니다. 우리 뭐 태권도는 사실상 제2의 어린이집 맞아요. 보육원 아니겠습니까? 보육시설에 가깝기 한국에서는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악, 미술 등 예능학원도 35.8%, 또 독서, 논술, 요리, 바둑학원 등에서도 9.7% 사용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뮤지컬, 발성, 도자기 공예 같이 이렇게 사용처도 다양하게 확대가 됐다고 해서 어쨌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양하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으면. 꾸미름 사업은 뭐 3년 조건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3년 해보고 그때 사업 효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앞으로 맞아요. 할지 말지. 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이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보건복지부가 승인 안 해주겠죠. 시정부도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시정부도 당장에 뭐 내년에 이런 확대나 이런 걸 바로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주저함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 네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과연 내년에 이제 꾸미름이 유종의 미를 거둬서 원광수정의 핵심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원주통신 여기까지고요.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알펜시아 레고랜드에 이어 또 빛 폭탄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냐?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현금 295억 원을 출자하는 동의안을 지난 25일 경론 끝에 승인했습니다. 이 295억 원이라는 출자 규모 자체는 뭐 앞으로 남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파산 위기에 빠진 중도개발공사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확정된 셈입니다. 도의회 승인으로 강원도 정부는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그쵸. 복잡하다 뭐 네. 돈 투입하고 뭐 중도개발공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설명드리면은 이게 알펜시아 레고랜드를 잇는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를 낳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제2의 알펜시아, 뭐 제2의 레고랜드. 그렇죠. 네. 이 두 개는 대표적인 지금 강원도의 빛 폭탄 아니겠습니까? 빛 폭탄을 또 만들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안이다. 맞아요. 강원도민의 세금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모양새인데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다들 관심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게 레고랜드 사태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레고랜드 사태도 정확히 이해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냥 뭐 김진태가 잘못했다고도 하는데. 근데 뭐 미안한 일 뭐 한 거 했다고 아니냐.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네. 그렇긴 한데 또 여기까지 더해지면은 복잡해지는 거죠. 중도개발공사 뭐 강원개발공사 뭐 나중에 뭐 레고랜드 나오고 이러면은 알펜시아 나오고 이러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지금 왜 문제인지, 그래서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거고 결국에는 우려되는 또 미래는 무엇인지 네네. 지금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 그동안의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강원도 중도개발공사, 이 중개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중개공은 강원도 정부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지으려고 세운 출자 회사입니다. 자회사예요. 자회사. 맞아요. 공기업은 아닙니다.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인근의 도로와 상하수도 이송 관로 등 기반 시설을 다듬고 공터의 상업 시설 등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 레고랜드 테마파크까지 다 짓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근 개발 사업만 맡고 있어요. 인프라 조성하는 그렇죠. 인프라 조성하고 있는 역할이죠. 중개공은 2011년부터 10년 넘게 4,50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 절반인 2,050억 원을 PF 대출로 조달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한 겁니다. 빚 들어다 써서. 네. 이 당시에 강원도 정부는 중개공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겠다고 지급 보증을 섰습니다. 왜냐면은 다들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잘 대출을. 맞아요. 중개공에. 네. 근데 강원도가 보증을 서주면 해주겠죠? 강원도가 해줘? 그래도 지자체가 해주면은 믿을만하지. 이러면서 이제 지급 보증을 쓰니까 대출자도 믿고 돈을 그때 줬습니다. 그래서 2,050억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중개공이. 중개공은 원래 레고랜드 인근 땅을 분양해서 호텔 상가를 유치해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4,500억을 이렇게 회수할 계획이었어요. 네네. 하지만 레고랜드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 안 되죠? 지금 뭐 연간 뭐 100만 명 넘겠다고 했는데 100만 명도 지금 못 채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적자 우려도 나온 상황 아니에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레고랜드가 있는 이 춘천의 중도 땅 자체가 개발업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도. 맞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더구나 건설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죠. 중도 땅만 있고 현금은 없는 중개공은 당장 대출 상환이 어려졌습니다. 우리가 참 땅은 많은데 돈이 없어. 지금 현금이 없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대출을 지금 못 갚게 생긴 거야. 급기야 2022년 9월 20일에는 대출금 2,050억 원 중 412억 원은 자체 상환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입니다. 그냥 야 우리 못 갚아. 돈 없어. 어째냐 우리 어째. 거의 뭐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이 안 좋게 맞물린다라고 보이는 게, 그래도 레고랜드가 조금 그 초기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면은 그걸 보고라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더 이어갈 수가 있는데 사업성을 보고 인근 땅도 분양이 될 텐데 레고랜드도 초반 가격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근 땅도 더 분양이 안 되는 거지.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공이 계약을 맺은 땅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막 계약 파기가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 2022년 5월 5일에 레고랜드가 정식 개장했거든요. 맞아요.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악재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초기 반응조차 이게 그렇죠. 약간 오픈빨이라도 확 됐어야 되는데 맞물린 문제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고요. 그러자 취임 3개월을 향해 가던 당시 김진태 도지사는 8일 만에 중개공 회생 신청을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돈 없다. 이 돈 대신 못 갚는다. 중개공은 그냥 법정 관리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네. 강원도가 원래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는데 못 갚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덩달아. 그래서 강원도가 보증한 채권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보증을 서서 다들 믿고 채권을 샀는데 이제 와서 못 갚겠다고 하니까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네. 광역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불이행이 돼? 부도가 나? 그럼 누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앞으로? 지방채, 공사채 다 못 사죠 이렇게 맞아요. 되면은. 결국에는 채권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고요. 국내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얼어붙었다는 표현으로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뭐 네. 정말 온갖 공기업들 채권도 다 안 팔리고 그랬잖아요. 정말 네네. 건실했던 그 기업들도. 그래서 정부가 50조 원 넘는 돈을 풀어 채권을 부랴부랴 사들이는 등 난리가 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네. 좀 미안하다고 했던 레고랜드 사태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중개공의 어떤 부실 채권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채권 자체는 부실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부실하게 만들었죠. 만들면서 벌어진 사태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저지른 대형 사고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도정부는 한 달 정도 지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돈을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거면 뭐하러 가겠다고 한 거야. 이 난리를 쳐놓고서 2,050억 원을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연말까지 412억만 상환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네. 괜히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2,050억 원을 그냥 다 상환하게 된 거예요. 일시에 이때 당시에. 하지만 이렇게 상환 결정을 했음에도 때는 이미 늦었고 지방채 신용이 붕괴하고 건설사는 도산 위기에 몰리는 등 이 여파가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지고 그쵸. 있어요. 아니 이게 그 정도의 파급력을 생각을 못했을까 싶은 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보증 선거를 못 서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채권 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망할 거라는 거는 다 짐작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일개 작은 회사가 아니라 아니 그리고 김지태 지사미한테 공무원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우신 분들 다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다. 이때부터 참 김진태 지사 유명세를 계속 떨치게 됐는데 강원도지사로 시작이었죠. 자 그리고 중개공도 이때부터 이미 골칫거리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정부가 이렇게 2,050억 원이나 투입을 해서 한번 살려줬으니까 이 중개공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문제는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네. 근데 이후로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 안 팔려요. 레고랜드가 그 이후로도 더 안 되잖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땅이 분양되지 않고 중개공은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일은 어김없이 돌아오죠. 이게 참 무서워요. 자, 우리가 대출 한번 하면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금세 또 빚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173억 원을 갚지 못하면 파산하게 되는 또 위기에 몰리게 돼요. 중개공이. 이렇게 되면은 중개공이 소유한 중도 땅도 전부 공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손실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땅을 뺏기게 되니까. 그리고 도정부가 대신 갚아준 2,050억 원도 회수할 수가 없어요. 파산하면은. 그리고 사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생각을 하면은 피해액이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죠. 그쵸. 2,050억 원을 갚아줬더니 이제는 손실을 4천억 원을 내고 있어. 중개공이. 아니 지금은 그래도 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래라도 그릴 수 있잖아요. 이 땅 그렇죠. 갖고 있으니까. 중도 땅이라도 하나 갖고 있으면 언젠가 네. 팔리겠지. 부동산 건설 시장 언젠가 살아나겠지 할 텐데 레고랜드 언젠가 살아나겠지 했는데 이 땅마저 뺏기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도정부는 당장 급한 불을 끄고자 중개공에 현금 29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그 도의회에서 경론 끝에 승인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냐. 파산은 막아야 되지 않냐. 295억 원 빨리 지금 투입해야 된다. 뭐 일리는 말해도 4천억 날릴 거야. 4천억 야 4천억 날릴 거야? 295억만 일단 투입하면 살릴 수 있는데 당장은 그래가지고 이거 하기로 결정한 네. 겁니다. 누가 봐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미봉책이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 도정부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요. 도의회도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욕을 엄청 하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울며 우야노 안 하면 파산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출자안을 승인하게 된 거죠. 정말 환장의 콜라보입니다. 이게 네네. 뭡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로 2,050억 원을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지 2년 만에 또 세금 295억 원을 투입하게 된 건데 이 중개공이 2,050억 원은 과연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대신 내주. 네. 지금 중개공 부채가 이미 3,020억 원에 달하거든요. 매년 대출 이자만 100억 원 가량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그나마 믿고 있던 구석이던 중도 땅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네네. 그 중도 땅을 다 팔아도 손실이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땅을 다 팔아도 이미 손해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 누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익 사업이죠 이게 진짜. 아니 이걸 다 팔아서 이익을 누굴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이걸 다 팔아도 재정 건전성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아직까지도 불황인 점을 생각한다면 재정난이 계속돼서 세금을 주기마다 중개공에 들이부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정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개공을 강원개발공사와 합치기로 한 겁니다. 이 강원개발공사 이거는 강개공이라고 할게요. 이거 네네. 중개공하고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강개공은 이거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아까 중개공은 자회사였는데 이 강개공은 강원도 지방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택 건설,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뭐 관광지 개발 운영 등을 맡고 있죠. 아마 이름이 친숙하실 겁니다. 네네. 뭐 강원도에 지어지는 여러 행복주택들을
이 강계공에서 짓기도 하고요. 또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주 의료원 증축이라든지 우산동의 사회적 경제 혁신 타운이라든지 문마급의 동화 산업단지 조성을 강계공에서 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계공에 지금처럼 계속 세금을 막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씩 때려 받거나 중계공이 파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계공을 청산하고 레고랜드 인근 개발 사업권을 강계공으로 넘기는 게 그나마 돈이 덜 드는 방안이라는 게 시정부의 논리입니다.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는 이게 제일 낫다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최악만은 막자. 이런 건데 그 도정부는 이 강계공과의 통합을 위해서 중계공에 대신 갚아준 2,050억 원도 탕감하겠다. 통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야, 누구 맘대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세금으로 2,050억 대신 갚아줬는데 강원도 정부가 이거를 대신 탕감해주고 있어. 이것도 웃깁니다만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통합은 해야 되니까. 이거 셀프 살면에 가까운. 왜냐면은 이게 부채 비율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쵸. 너무 부담스러운 빚덩어리를 안겨주는 거잖아요. 강계공에. 그러니까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금 탕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을 하면은 강계공에서 공사채 500억 원을 발행해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중계공 대출금까지 상환하는 식으로 최대한 선방하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대출이 만기될 거 아니에요. 또 이 중계공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그렇죠. 이런 거 갚아주겠다. 근데 이제 중계공은 저 자회사니까 아마 저 공사채 발행이 안 되고 네네. 강계공은 공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강계공 공사채 강계공이 빚을 내서 대출을 갚아주겠다. 빚으로 빚을 갚겠다. 눈물겹다. 눈물 차환을 하겠다. 눈물겨운 겁니다. 이게 그나마 나은 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방한다는 거예요. 왜? 수천억 손해보는 것보단 낫다. 이게. 아니 근데 여기 뭐 2,050억 탕감해주고 500억 빚내고 이러다 보면 4천억이랑 거의 얼추 비쌀 것 아니야. 같은데. 4천억보단 나아 그래도. 계산 때려보면 낫다는 거야. 강원도 입장에선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영 불안한 구상이죠. 언뜻 생각해도 말씀 잘해줬어요. 그게 그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강계공도 이게 건실한 지방 공기업이 아니에요. 도정부 지원으로 근근히 버티는 처지거든요. 이 강계공이 맡았던 대표적 사업 뭡니까? 그 유명한 알펜시아 사업입니다. 이 알펜시아 사업으로 이 강계공도 빚더미에 올라서 지금 부채가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6,011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럼 레고랜드 인근 개발 사업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이 부실한 사업을 떠맡아서 경영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 큰 재앙을 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여당에서조차도 국민의힘조차도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뭐 했냐면서 김진태 도정을 비판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아무리 이게 뭐 김진선, 최문순 도정으로부터 누적되어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냥 뭐 강계공, 중계공 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구상을 들이밀면 어떡하냐. 이게 여당에서조차 지금 질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맞고 빚과 빚을 합쳐서 빚 폭탄으로 이걸 돌파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거의 약간 미국의 거의 그런 그 주식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렇죠. 빅딜. 근데 이게 참 누구를 위한 빅딜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김진태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바로 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인데요. 이게 춘천 동래면 고은리에 30만 평 규모로 도청, 법원, 경찰청 등 행정기관과 아파트, 상업시설을 짓는 대규모 신도심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도청만 옮기기로 했거든요. 새로 도청 신청사만 짓기로 했는데 어느새 이게 행정복합타운으로 대규모 신도심 개발 사업으로 커져버렸어요. 이게 김진태 도정이 이렇게 키워놨는데 사업비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천문학적인.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돈이 어디 있는 걸까? 우리 강원도가 맨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거 할 때는 또 뭐 1조 원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강계공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계공이 이 행정복합타운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1조 원 중에 사업비 대부분인 7,191억 원을 공사채를 발행해서 마련할 계획이에요 지금. 이것도 빚내서 하는 겁니다. 1조 원 중에 지금 7천억 원을 빚내서 하겠다. 그러니까 알펜시아 레고랜드처럼 또 빚을 내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데자뷰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알펜시아 레고랜드도 처음엔 다 잘 될 거라 그랬어요. 빚을 내는 걸 여러분들도 걱정하시지만 우리가 이거 사업 잘 되면 다 부동산 개발하고 다
이 완판해가지고 그럼요. 네. 회수해가지고 다 빚 갚고 재정 건전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알펜시아, 레고랜드 다 골칫덩이 됐잖아요. 행정복합타운은 과연 안 그럴까요? 지금 똑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 행정복합타운에 비하면은 평창올림픽이라는 빅이벤트와 그렇지. 레고랜드라는 브랜드 엄청난 가치가 세계적 있었죠. 브랜드 가치가 있는 테마파크 조성이 훨씬 더 합리적인. 근데 행정복합타운은 이거 뭐 강원도민도 몰라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요. 원주 강릉도 신경도 안 씁니다. 이거 뭐 어차피 춘천이 지들끼리 도착 놓는 뭐 그 사업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 사업비를 주택 상업시설 분양으로 회수해야 하는데 건설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불황인 상황에서 과연 기대처럼 땅이 잘 팔릴지 의문입니다. 분양에 실패해 수천억 원대 빚만 남긴다면 그야말로 저희가 거듭 강조하는 제2의 알펜시아, 제2의 레고랜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이랬다가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서 제1의 아 그래 제1의 행정복합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거 도대체 릴레이야 릴레이 사업들이. 자 근데 당장 강계공은 공사채를 지금 7천억 발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미 발행해놓은 공사채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걸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새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를 갚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차환을 하고 있네요. 계속 네네. 빚으로 빚을 계속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계공 자체도. 그래서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면 공사채 추가 발행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300% 미만이어야만 공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강계공은 빚이 계속 늘다 보니까 한때 지금 부채 비율이 410%까지 치솟아서 못 하고 있었어요. 지방채 발행을. 돌려막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채 비율을 낮추고자 도정부가 계속 강계공에다가 자산을 퍼다 주는 중이에요. 여기도. 그 지난 9월에는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와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를 현물 출자해 줬습니다. 요거 해줘가지고 부채 비율 낮춰줬어요. 이 자산을 떠넘겨줘가지고. 근데 지금 2달 만에 이번에 또 뭘 요구하고 있냐면 1,600억 원의 현물 출자를 또 요구하고 있어요. 2달 만에. 아니 2달 전에 땅 2개 줬는데. 아니 11월에 또 이걸 요구하고 있어. 근데 이번에 더 웃긴 거는 현물 출자만 요구하고 뭘 줄지는 지금 몰라요. 우린 이만큼은 필요해. 강원도 정부가 뭘 줄지도 지금 결정도 안 됐는데 그냥 1,600억 승인해달라고 지금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어디 부동산을 지금 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모르는데 승인해달라는 거야 일단 1,600억을. 이러다가 급하니까. 지금 현재 도청 부지만 남기고 다 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중계공 통합과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중도 땅을 소유해서 자산을 늘리면 어쨌든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50억도 탁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죠. 중개공 통합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거니까. 자산이고 네. 어쨌든 지금 중개공이 갖고 있는 빚 중에 상당 부분이 바로 그 2,050억 원이니까 네네. 강원도가 대신 갚아줬던. 그러니까 그거 탕감해주면 어쨌든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계공이 앞으로 공사채를 더 여유 있게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중개공과의 통합을 하려는 의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을 잠깐 내렸다가 다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는 방식으로 응급 처방을 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정말 불안한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서 과연 1조 원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리스크가 누가 보더라도 너무 크죠. 실제로 지방 공기업 평가원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행정복합타운은 비용 대비 편익이 0.7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왔어요. 이게 돈 들인 만큼 이게 안 된다. 경제성이 안 나온다. 네네. 이렇게 전망이 나온 거고요. 그나마 수익성은 1.01, 정책적 타당성은 7단계 중 중간인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익은 날 수도 있다. 근데 1조 원을 들인 만큼의 그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서 조항이 있어. 법원 경찰청이 2029년까지 차질 없이 착공을 하고요. 적시의 땅이 분양될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펜시아 레고랜드 보면 아시겠지만 그쵸. 적시의 땅이 안 분양됩니다. 이런 사업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토지 98%가 분양돼야 그나마 사업성이 있어요. 완판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조차 아주 의문부호가 달리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맞느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알펜시아는 그래도 시설이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라는 특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또 레고랜드라는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있죠. 세계적인 어쨌든 놀이 시설이라는.
근데 이 행정복합타운은 뭘까? 그러니까 여기에 아파트 짓는다고 과연 분양이 될까? 그러니까 지금 춘천도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춘천도 네. 아파트 많이 짓습니다. 우리 원주처럼. 그러니까 미분양 사태가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행정복합타운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과연 매력을 느껴가지고 분양이 잘 될 것이냐 순조롭게. 거기 행정 시설로 오는 사람들의 수요만 기대하기엔 이거는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혁신 도시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본사가 이전을 하니까 그 서울의 인구가 원주로 유입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죠. 네네. 수도권 인구가. 근데 이거는 춘천에 있던 도청을 순전히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춘천 내 인구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인구 유입 효과는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과연 기대만큼 분양이 될 것이냐, 미분양 사태를 오히려 더 키우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욕을 버리고 김진태 도지사가 그냥 행정기관만 새로 짓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구상대로 도청만 옮기자. 맞아요. 뭐 이거를 다 부동산 개발로 바꿔버리고 있느냐. 근데 김진태 도정은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해요. 경북은 300만 평으로 조성했는데 우리가 그 10분의 1인 30만 평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사업에 힘을 실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논리야? 나는 경북하고 우리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 상황이 너무 다르네. 그리고 경북도 완전 그 경북도청 우리도 예전에 안동에 있는 거 가봤지만 아방공을 지어놨잖아요.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호화청사로. 그리고 경북 지금 행정 신도시도 이게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의문인 상황이에요. 300만 평으로 지어놨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라고 해서 이 전철을 안 밟을 리가 없고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경북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경북에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따라하는 거는 리스크를 그냥 이어가겠다라는 뜻으로밖에 네.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는 최소 626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강계공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인데 뭐 아무튼 된다는 겁니다. 뭐 앞서 여러 가지 뭐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뭐 리스크도 지금 크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만 김진태 도지사는 그냥 불도저처럼 지금 밀어붙일 기세인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그러니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물론 626억의 수익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걸 위해서 어쩌면은 1조가 넘는 빚덩이를 안아야만 하는 리스크를 아니 김진태 도지사는 그거 다 된다는 거예요. 1조 원 드리고 순수익이 626억이 난다는 거예요. 야. 다 된다. 1조 원 드린 보람이 있다. 오히려 이거 흑자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김진태 도지사 말만 들으면 아주 장밋빛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강원도에 사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알펜시아 레고랜드도 똑같은 장밋빛 전망을 도지사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얘기하고 싶어요. 왜 역대 강원도지사들은 빚내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고 안달일까? 김진선 도정은 알펜시아 사업을 했고요. 최문순 도정은 레고랜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도정은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하고 있죠. 실패가 뻔히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강원도민의 세금 먹는 하마를 양산하는 모양새인데 이거는 뭐 당이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똑같이 지금 개발 논리를 관철하고 있거든요. 늘 도정부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도의회는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않는 상황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이것도 나중에 한번 깊게 다뤄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진태 도정에서 이거 뭐 분양률도 공개를 거부하고 뭐 설계 변경도 엄청 자주 하고 뭐 투자도 과잉으로 이루어지고 문제가 많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이 불투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뭐 도의회 패싱한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최문순 도정에서는 이 알펜시아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는데 이것도 정확히 어떻게 매각했는지 이거 도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잖아요. 결국 그냥 진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문순 전 지사가 지금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두고두고. 레고랜드도 최문순 도정에서 외국계 기업의 특혜 논란이 있었죠. 이거 레고랜드도 이거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는 대표적인 게 아닌가. 이 영국의 멀린사가 지금 운영을 맡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근데 멀린사한테 최대 100년간 무상으로 지금 땅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계 기업한테 이렇게 100년간 그냥 땅을 줘버리는 게. 그리고 이 운영 수익이 나면은 이 중개공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운영 수익의 3%만 받습니다. 이것도 원래 30%였는데 막판에 3%로 미략을 맺었어요. 비밀합의를. 그러니까 도의회는 30%라고 보고하고 나중에 미략을 그냥 3%로 맺어가지고 이게 큰 논란이 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합의서를 공개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기밀 협약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 사업이 어디서 도의회도 공개를 못하는 사업이 어디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그때 주면서 막 제2의 을사늑약이다 뭐 말이 많았는데 하여간 그래도 관철이 됐습니다. 그런 특혜 논란이 있었고 또 문화유산 파괴 논란도 있었죠. 이 중도 유적지 자체가 뭐 거의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동기 문화. 청동기 뭐 삼국시대 뭐 시대를 엄청나게 걸쳐서 뭐 정말 고고학계가 주목하는 그런 유적 단지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지금 덮고 그 위에다 지금 레고랜드 지금 리조트나 이런 맞아요. 사업을 펼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파괴 논란까지도 있었고 또 사업성 경제성 논란도 있었는데 강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려했던 지점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최문순 전 지사는 레고랜드 배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최문순 지사는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알펜시아 레고랜드로 다 지금 수사받고 있어서 하여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복합타운도 불안 요소가 많아요. 앞선 사업들의 전철을 밟게 될까 걱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후로 뭐 케이블카다 뭐 인공분수다 해서 뭐 개발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 광풍이 저는 언제쯤 잦아들었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환경만 보존해와서 손해를 많이 봤다. 이제 우리도 좀 개발을 해봅시다. 이런 논리들이 경제적으로 진흥해보자. 이런 논리들이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뭐 김진선 도정, 뭐 최문순 도정, 지금 김진태 도정까지. 근데 김진태 도정부터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까지 되니까 이제 고삐 풀린 거지. 브레이크가 없는 거지. 더 막가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강원도민들의 괜히 정말 세금만 낭비되는 사업을 양산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고요. 원론적이지만은 결국에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네. 언론도 뭐 중개공 이 통합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을 좀 알기 쉽게 좀 이게 제대로 좀 정리는 잘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개발 논리 자체를 비판하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벌어진 문제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기지만 사전에 알펜시아 레고랜드 할 때 좀 화끈하게 비판을 하고 행정복합타운 할 때도 화끈하게 비판을 하고 물론 뭐 최근에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강원일보나 강원도민보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더더욱 좀 확실하게 좀 방향을 잡고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세금 다 드리고 비판해서 재발 방지 얘기하면 뭐합니까? 재발 방지가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여간 도민들도 또 이런 사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김진태 도정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현금 295억 원을 투입한 것이 단순히 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넘어 세금 먹는 하마 제2의 알펜시아 제2의 레고랜드를 양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오늘은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이 있는 네네. 이슈였습니다. 그게 뭔데 여기까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송은희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비보TV의 원주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 구독자에게 추천을 받은 코스대로 송은희 씨가 이제 1일 원주 투어를 진행했는데 보니까 뭐 사실 갈 만한 곳은 다 잘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추천을 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근데 또 보면서 든 생각이 만약에 우리라면은 어떤 코스를 추천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타지에서 뭐 친구나 뭐 지인, 가족 이렇게 원주로 오면은 어디를 추천할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일은 송은이에게 우리도 원주 코스를 추천한다. 척척 토크에서 관련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보면 좋을 법한 또 행사를 추천해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않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친구나 지인이 원주에 오면 여기 추천한다. 네. 이렇게 좀 아는 척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2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욱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